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뭐 무려 한 40 며칠 남았죠? 네, 무려 한 40 며칠 남았는데, 예? 30 며칠이에요? 아이고, 나 40 며칠인 줄 알았더니 30 며칠인가? 하여튼 뭐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그 특강지에 이어서 보는데 양도소득세 볼 차례죠? 네, 보시면은 특강지 자, 그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볼 차례죠.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를 쭉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뭐 오늘은 수업을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고 대답을 잘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6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우리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 출제된다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고, 자, 그렇지 않으면 작년 같으면은 뭐 부동산 임대업에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6문제가 양도소득세에서 나왔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뭐 양도의 개념과 유형,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뭐 재작년에 나왔고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어떤 간에 이것도 그 독립화 문제보다는 뭐 종합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 차익 계산은 또 시험에 나오는 거고, 장기 포인트 변경 나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양도세 세율 같은 것도 자 작년 재작년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 예정시권납부 확정시권납부는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비과세 관한 부분도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또 우리 공부를 하고 또 중요한 지문들을 한번 또 익혀보겠습니다. 여러분 36페이지 보시면 1번 양도소득세 대상인 것에 O 아닌 것에 X 표하세요 그랬는데, 양도세 과세 대상은 요약시 82에서 83페이지 참조고, 나와주면 뭐 작년 재작년 나왔는데 올해도 나와주면 고마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미등기 지상권, 자 대상이면 O 아니면 X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맞습니다. 미등기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X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이요? X입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죠. 비상장 보임 주식이요. 네? 오, 대상입니다. 비상장 보임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대상이 됩니다. 미음 뭐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하는 상장보험 주식이요. 예? O, X요. 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주권 상장보험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죠? 예, 근데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인데, 여기서 보시면 대주주가 양도한 건 아니지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했으니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상장 보임 주식은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흔히 주식 거래할 때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장외 거래했으니까 대상이 됩니다. O. 광업권 및 어업권이요.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등 일체 무체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업권,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오, 대상이죠. 영업권은 반드시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점포임차권이요. X죠. 자,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으로 양도한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취급번,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및 자, 이와 유사한 장래 파생상품, 요거 올해부터 대상이 됐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2번은 요약지 84페이지 참조고요. 예, 타인, 배우자 직계림속 2위자 간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자,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5억 원이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3억 원인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계산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3억 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이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을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 부과되고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자,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채무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요약집 84페이지 보면 부담부 증여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자, 증여자한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에서 채무 면한 대가 받았다고 봐서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수증자한테는 증여세 부과되고요. 전체 증여받은 상액 5억에서 채무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 그죠? 맨날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예요.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부담부 증여했을 때, 자, 5억짜리 토지를 증여했고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채무액을 차입금을 수증자가 인수 대신값 봐줄 때,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취득세에서. 양도세. 그런데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자,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함께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3번 요거 3억 원이고, 4번 보시면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4번 꼭 알아두셔야죠. 예. 양가로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토지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보류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예? O, X요. X죠?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 종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 양가로 2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X요. 예? 자, 우리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원래 양도세가 부과되죠? 부동산 서로 교환에 따른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는데, 다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오겠죠? 잘 보시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동그라미 2번이요. 이 경우 분할된 전체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에 자,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 100분의 20%를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초과하지 않는다는 요건까지도 알아두시고요. 37페이지 5번 봅니다. 경매나 공매요.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 등 공매경매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에 해당한다. O, X요. 맞죠,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또 토지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입니다. 항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올 때는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는 걸 꼭 떠올리시고요.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고요. 6번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O, X요. 예? X입니다.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갑을이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갑 60, 만약에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는 늘어난 것만큼 뭐가 취득세가 부과되고,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유상 이전일 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분 감소로 변동되는 경우에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하는 거지. 자, 지분 증가자에게는 뭐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분 감소로 변동되는 경우에 유상 이전일 때 양도에 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분의 변동 없는,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지분에도 나왔지만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7번 봅니다. 7번부터는 이제 요약집 86에서 88페이지에 양도 및 취득 시기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또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고. 아이고, 자, 한번 보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제 카페 34세 남성 수강생분은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무려 40몇일이나 30몇일 무려 하여튼 30몇일 같은 40몇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남은 기간 화이팅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58세 제 카페 부산 갈매기님 저보고 내년에 다시 그냥 제 얼굴을 또 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죠? 아유,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험 당일날 이후 생각을 하면은 잡생각만 나죠? 그러니까 시험 이후에 그 생각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오늘 공부할 게 어떤 거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복습하고 자, 오늘 하루하루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동영모의고사 이제 시작되면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 보고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지 안 하고 그냥 와서 시험만 보고 막 이러면은 실력이 팍팍 안 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영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이든 특강집이든 문제집이든 이거 공부했던 것들 다시 보고 시험장 가야지 안 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삼으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또 우리 오늘 특강 마무리를 지어야죠. 자, 보시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37페이지 7번부터 봅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비를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로 한다. OX예요. OX,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계약상 잔금지비 관계없죠. 양도소득세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경우에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근데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이거잖아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이지 계약상 잔금질 아닙니다. 취득세가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거래는 사실상 잔금지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 이거였잖아요. 자, 취득세가 계약상 잔금질이지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은 없습니다. 대금 청산의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7번 X고 8번 양가로 1번입니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2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할부 조건 매매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상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매회 할부금 지급되는 날이다. 아닙니다. 자,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거.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그렇죠? 대금 청산이 분명해 확인돼. 그럼 대금 청산일로 하고. 근데 이 경우 부동산에 양도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원래 내야 되는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려면 취득시 너무 뒤로 가고 잘못되니까 자,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거로 2번 맞고요. 9번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다. X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시 언제예요? 계약일, 증여 계약일. 근데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이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낙성 분류 시 계약 얘기해 드렸잖아요. 계약일이고. 근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모르신다 할지라도 어떡하네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9번 X고 10번 봅니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 X예요. X입니다. 이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 드리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자, 이론 강의할 때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속아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강의도 하고 특강을 듣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유, 자, 분필이도 어디 갔나. 자, 그래서 이게 계속 강의를 듣고 저희들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고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잖아요. 이 환지받은 토지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의 변동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지받은 토지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 토지를 옛날에 취득했을 때 취득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 드렸잖아요. 물에 풍덩 빠졌다가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은 쇠도끼 보유기간, 양들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을 때를 취득시로 할지,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지 물어봤잖아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되겠죠?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감소가 있을 때의 비금친 부분,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나오면 항상 이거는 뭐고? 증가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고,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래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꿔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X고요.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245조라는 규정에 의해서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접수를 양도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X입니다. 1988년 88 올림픽 열릴 때 얘기 드렸잖아요. 평행원 공연하게 소유사로 점유개시할 때 점유개시를 소급한다고 그랬죠? 점유개시이지 시험할 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민법에서나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하지, 우리 세법은 실질과 선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때로 소급한다? 점유개시.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일의 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일의 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자, O, X요? X입니다. 이것도 틀렸는데 오늘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지. 여러분 보세요. 이거 돌식 얘기해 드렸어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 거래했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무효 판결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자, 그럴 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게, 자,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해야 안 해요? 예? 아이고, 이거 기본적인 거라 제가 했는데, 이 우리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든가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환원, 그 다음에 또 신탁으로 인한 이전, 또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뭐 신탁으로 인한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이전은,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잘못 온 거 돌려주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좀 뺐는데, 하여튼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작년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시험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에서 갑으로, 자, 요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갑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갑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받은 이 자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하면, 자, 옛날에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갑이 당초에 취득했을 때, 자, 정으로부터 갑이 이걸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요번에 법원에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인지, 자, 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고요? 네, 당초 취득,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을, 옛날에 당초, 자, 요거 요렇게 거래 있기 전에 당초 옛날에 취득했을 때 취득시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싱글들한테, 여기 이 가운데도 돌싱들이 있겠지만 돌아온 싱글들한테 나 한번 결혼했었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뭘. 자, 여기 지금이 처음이고 이제 시작인데,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우리 결혼한 청춘들도 나 과거에 알았던 오빠는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지금 만나는 오빠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네.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네? 그런 거지. 여기 보세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산 갖고 있다 팔 때 한 번 잘못 갔다는 오유격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초 이 자산 취득했을 때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12번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X죠, 여러분들? 그 자산 당초 취득일입니다. 13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이거 중 빠른 날이죠.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에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틀린 거 골라라. 정답 지문이 수용 땡땡 사업 인정고시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업 인정고시일 틀려요. 하여튼 3개 나란히 나와야죠. 중 빠른 날입니다. 아까 장기할 부속 매매도 중 빠른 날이고, 예? 수용도 중 빠른 날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3번의 지문에 동그라미 1번 오고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작년에 추가된 거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예? 맞죠, 여러분? 요거, 자, 토지 수용권자 입장에서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그 토지 공부상 소유자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으면 보상금 누구한테 줄 거예요? 보상금 공탁했겠죠? 그랬을 때는 어느 때를 지휘시로 한다? 그 소송 판결이 확정된다. 그때 이제 누구 건지 알게 됐으니까 이때를 취득시로 해야 되겠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이 납니다. 바꿔낸다 그러면 이거를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로 한다. 이거 바꿀 수 있겠죠? 공탁한 날 아니고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맞고요. 14번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도 허가받은 건축물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즉 교부일 내주는 날 교부일을 취득시로 했고, 양도세도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예전에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에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날이지 임시 사용승인이거나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 맞고 넘어갑니다. 15번 봅니다, 여러분. 요약집 88페이지 참조고. 자, 15번 요약집 88페이지 참조고.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 포함해서요. 고가주택 포함. 그래서 법령에 정하는 일정 면적의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항상 언제부터 이런 거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것과 포함 제외는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지문이 나오면.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 가로 안에 고가주택보다 제외입니다. 고가주택 1세대 비과세에서는 항상 고가주택 제외지 포함 틀렸습니다. 16번 양가로 1번은 양가로 1번은 요약집 91페이지 참조고, 양가로 2번은 요약집 92페이지 참조인데 양가로 1번 내용은 요약집에 없어요. 그 양가로 2번만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은 일부러 여러분들 그 전에 있다가 제가 지금 빼버렸는데 헷갈릴까 봐 뺀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양가로 1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요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래서 우리 종전주택이 있고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살다가 이제 요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한 대체주택, 신주택이 있고요. 1년 후에 취득했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 팔고 이제 신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은 몇 년 내 팔아야 돼요? 3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하여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3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몇 주택이요? 1주택 양도로 보고 2년 보유했다 그러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종전주택이요 일부만 수용당해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용으로 양도하게 된 경우에 요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일부 수용으로의 경우로 양도한 경우에 남게 된 일부 수용으로 양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남게 된 잔존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잔존 부분. 요 잔존 부분은 몇 년 내 양도해야 되느냐? 잔존 부분 요것도 3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수용일로부터 3년 양도하면 원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주택 3년 내 양도한 것을 봐서 역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역시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3년 내입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요거는 요약집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특례들이 쭉 나오는데, 그럴 때 건설임대주택 특례, 또
자, 1세대 1주택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 해외 이민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 또 1년 이상 취약 근무 상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환 출국하는 경우,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었는데, 자, 그럴 때 그 중에 하나, 1세대 1주택이 수용당했다? 그럼 2년 보유하기는 쉽지 않았나요? 당연히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수용은 당연히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일부 수용의 경우에, 자,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자, 1세대 1주택이 수용당했는데 일부만 수용당해서 남게 된 요 잔존 부분이요. 요 잔존 부분. 자, 요것도 수용일로부터 잔존 부분 몇 년 내요? 예? 자, 잔존 부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이것은 양도를 하면,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자, 지금 시간 넉넉하게 줘요. 그래서 3년이 있다 5년으로 바뀐 건데,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했을 때는 몇 년 내? 5년 내 양도고. 이건 주택이 두 개예요. 주거이전 목적이 일식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을 일부 수용으로 양도했을 때 남게 된 잔존 부분은 몇 년 내 역시 양도하면 돼? 3년 내요. 자, 이거 원래 주거이전 목적이 일식 1세대 2주택은 3년 내 양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특강지 16번에 양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한 주택을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일식 1세대 주택에서는 잔존 부분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틀렸고요.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나머지 잔존주택을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당했을 때는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5년 내. 자, 요거 그래서 비교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국내 1주택을 수용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야?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주거이전 목적은 일식 1세대 2주택에 관한 정확한 지문입니다. 맞고. 18번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자, 요거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자, 18번 X고 19번 서울특별시 1년 보유 10개월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대전광역시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O, X예요. 에?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에? 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형편, 또 올해 추가된 게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가 등 부리한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 이거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는 건데 이거 지금 10개월밖에 거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만약에 1년을 거주했다 그러면 1년밖에 보유 못했지만 부득이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니까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득이한 사유 양도 나오면 이거 꼭 확인해야 될 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부득이한 사유에 취약, 질병의 요양, 부득이한 사유에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또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자, 요거 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된 게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 인정하는데, 자, 다만 근데 자, 저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사업상 형편은 시험에 2번 나왔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 취약.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안 된다 그랬죠?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 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자, 다른 시군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할 때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인데 반드시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번 X입니다. 20번 보시면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X예요. 네? X입니다. 이거. 자,
자, 우리 장기 임대주택 특례요. 자,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항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항도해야 되는데,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특이하게도 이 거주주택은 보유한 2년 보유 및 뭐 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그래서 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얘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울 같은 수도권 5대 신도시는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지 거주기간 요건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 임대주택의 특례만 특이하게도 거주기간 요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이 없고 점점 오늘 자 20번 그래서 X입니다. 21번 지문은 요약집 89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거래 당사자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서 보세요. 토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끊고 대시요.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 3억 5천 실지 거래가액 3억 원 자 그러면 차액 얼마예요? 5천만 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5천만 원과 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 3천만 원하고 자 중에서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거나 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정확히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요 지문을 알아둡니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요 포인트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답을 이제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봅니다. 22번은 요약집 89페이지하고 93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89하고 93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89페이지를 보시면 맨 꼭대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요약집 89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몇 년이요? 예? 자 몇 년? 몇 년?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지 뭐 3년 보유야. 우리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만 보유하면 돼?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죠? 거주기간 관계없이. 근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만 근데 가로 안에 보면 2년 보유 거기 가로 안에 보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구자가 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몇 년을 보유해야 한다고요? 3년을 그때는 보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다시 오셔서 특강집에 오시면 22번 지문이요.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래서 3년 보유한 계산할 때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3년 보유한을 따질 때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한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이거.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비과세 자, 요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될 때는 3년 보유해야 되고 그 3년 보유한 계산할 때 보유한 및 거주기간 어떻게 한다? 통산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양도소득세 2및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보시니까 1번에 고급선박, 고급택, 고가주택을 비교해서 보시면 고급선박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얼마 자 취득 당시 시가표 요거 고급선박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 얼마요?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가표액 1억 초과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는 거지 요거 연구용이나 학술용 영업용 선박은 제외하고요. 하여튼 시가표액 1억 초과. 고급주택은 자 가액 기준과 결합할 때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액이 얼마? 요거 6억 원 초과노택입니다. 딱 6억 아니고 6억 초과노택이고 고급주택. 근데 그 엘리베이터만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 그렇잖아요. 자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되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앞에서 지문에 그런 거 있었는데 딱 6억 원이면 고급택이 된다 안 된다? 아니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자 고급택 그래서 시가표액 6억 초과노택이고 양도세에서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자 9억 원을 초과노택입니다. 실거래가액 9억 초과노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일개 소유한 주택 임대수 비과세 배제될 때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로 얼마? 9억 초과노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가주택 기준을 반드시 비교합니다.
2번에 보시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요. 등기됐고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합니다.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배제한다. O, X요.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액만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액은 과세를 하는데 근데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주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액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까지 비과세하는 걸 빼기 위해서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게 안분 계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배제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 자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합니다.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요. 3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 X요. 예?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 크니까 뭐라고요? 전부 주택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보시니까요.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은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은 매매사락의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양도가액이 불명하니까 어떻게 추계 결정해? 매, 감, 기 순서지. 매, 감, 기.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한다? 매, 감, 환, 기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환산가액. 그래서 여기서는 환산가액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양도가액 불명하면 매감기. 자,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해? 매감한기 순서요. 5번입니다. 요약집 97에서 98페이지 참조고요. 97에서 98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실거래가액을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에 필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필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올해 시험은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포함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및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O, X요. 예? 오, 포함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거래대금 10억 원을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데, 예? 아니, 10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데, 10년 후에 딱 10억 원만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10억 원이, 10년 후에도 10억 원이 아니니까, 갖게 주려면 1 플러스 아래 N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자, 그래서 만약에 10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내고 취득하잖아요. 10억 2천만 원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차금, 예? 2천만 원도 결국은 내고 취득하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요것도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아니 포함한다니까 요것도. 자,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자, 그래서 기억번 포함입니다. 둘 다. 니은번 부당행위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요. 예? 요건 X죠? 자, 형제들지간에 1억짜리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형이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당행위 예산에 시가초과액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이렇게 양도하면서 직접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뭐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번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이야.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국의 저비용 같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X. 미음번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계량비, 수선비, 이용에 편의에 소요된 이런 자본적 지출액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포함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포함합니까?
예, 영수증 없어도 이런 애들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 같은 데서 자, 취득세 같은 이런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합니다. 15번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 관련 조세요.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요. 이응번 이사비용 같은 양도 간접비용 포함합니까? 네? 이사비용 같은 양도 간접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포함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따라서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위약금이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지급되는 위약금 같은 것은 이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금비에 포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양도와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매매계약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위약금 같은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이응번 X고 지읒번 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개발되고 재건축되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반면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든가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이런 것들은 재질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이나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같은 것은 재질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하고요. 지읒번, 5. 기획번 보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합니까? OX야. 거래 대금이 2억 원인데 우리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라 하자. 그러면서 이자는 15% 붙이자. 이것도 내고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제 T읍번하고 구별해 봐야죠. 이자 중에서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포함하지 않는데 키읔번은 포함하고 두 개 구별해야죠 여러분들. 양가로 2번은 요약집 98페이지 3조고 양가로 2번은 요약집 98페이지 3조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따가 또 나오지만 배우자 직급밀속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는 그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하여튼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에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같은 게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가세는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 한 통을 만들어서 파는데 매출세액이 1,000원. 근데 이거 재료비가 700원 들었어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 700원. 그러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300원이 부가세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건 양도세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 700원 받았던 것은 또 포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양도세 계산 시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요. 아까 근데 폐업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폐업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는 포함하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작년에 요약집 98페이지 3조고 작년에 추가된 건데 참고로 한번 편하게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협의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이 작다고 증액과 관련한 직접 소요된 소송 화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이종제 방전 측상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면 그래서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이제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인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또 여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